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숨겨진 비밀을 듣게 됩니다. 1975년 한여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이뤄진 한 남자의 충격적인 결단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불모지 같던 중동 사막에서 수십만 한국인들이 피와 땀으로 쓴 신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은 정주영 회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절박한 부름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답한 그 순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왜 사우디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인들을 신화로 기억하는지, 어떻게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이 시작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을 해낸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장 1촉즉발 청와대의 호출. 1975년 여름 서울은 찌는 듯한 더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햇볕은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고 사람들은 짧은 그늘을 찾아 이동했지요. 그날도 정주영 회장은 현대 본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정 회장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정주영 회장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급한 호출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정주영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가슴속에서 불안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걸까요? 청와대에 도착하자 의전 직원이 그를 곧바로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안께 정 회장.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중동에서 큰 건설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다네. 규모가 어마어마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에 맞먹는 금액이야. 정주영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다음 말에 그 기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이미 2개 건설회사가 현지 조사를 다녀왔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네. 사막의 무더위와 물 부족, 인프라 전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더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박 대통령의 얼굴에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을 텐데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죠. 정 회장도 안 된다면 나도 포기하겠소. 이 한마디가 정주영 회장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장 결심 불가능에 도전하다. 정주영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막, 무더위, 물 부족.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려울수록 기회가 있다. 평생 그가 가슴에 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렇게 급하게? 최소한 준비라도.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이라면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정주영 회장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맞이할 도전을 상상했죠.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대지, 그리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정주영 회장을 맞이한 것은 상상 이상의 더위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가 그를 덮쳤어요.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데우는 듯 했습니다. 현지 안내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죠.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이런 날씨에? 정주영 회장은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으로 가야겠소. 지금 당장. 안내원은 난색을 표했어요. 지금은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모두 실내에서 쉬고 있죠. 시간이 없소. 가야겠소. 그렇게 시작된 현지 조사는 3일 동안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밤낮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어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땀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죠. 여기서 가능합니다. 현지 안내원은 그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빠르게 계산과 아이디어를 적어내려갔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의 마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장 반전의 분석 건설의 최적지. 닷새 후 정주영 회장은 다시 청와대 집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막의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벌써 돌아왔나? 어땠나? 정주영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통령님, 중동은 건설의 천국입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곳을 건설의 천국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말인가?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통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비와 습기입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거나 지반이 약해지죠. 하지만 사우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오히려 콘크리트 작업에 이상적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콘크리트의 주요 재료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운송비도 절약되고요. 무엇보다 현지 노동력이 부족해 우리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기도 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계속해서 그가 발견한 가능성을 쏟아냈어요. 더위 문제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는 쉬는 거죠. 그리고 물 부족 문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구축하면 해결됩니다. 사우디 정부도 이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정주영 회장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빛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꺼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우디 왕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기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 공사를 다 독점해버립시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사장 전진 달빛 아래 불타는 횃불. 1년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근로자 30만 명이 사막 한가운데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해 밤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수많은 횃불이 피어올랐고 그 불빛 아래서 한국 근로자들의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사막의 정막을 깨뜨렸죠. 김영수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온 그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영수 씨, 이쪽으로 시멘트 좀 가져와요. 현장 감독의 외침에 김영수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아래서 수천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가 사막을 달구었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 작업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처음 와서는 적응이 안 됐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게 몸에 배었죠. 김영수의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특수 제작된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해가 지면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계가 놀라게 된 한국식 야간 공사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둠 속에서 일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횃불을 들고 작업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막 위에 수많은 불빛이 흩뿌려진 것 같았죠. 마치 별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냐고. 현장 소장 박민호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작업은 쉴 새 없이 진행되었어요. 도로가 놓이고 건물이 세워지고 항만이 만들어졌습니다. 황량했던 사막은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근로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김영수는 횃불을 높이 들고 다음 작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횃불이 따라왔고 그 불빛은 사막의 어둠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오장파장 고속 성장의 시동.
김포공항에 착륙한 보잉 747 여객기에서는 특별한 화물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달러였어요. 현지에서 흘린 땀의 대가로 한국으로 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회사는 10억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현대건설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고 담당자의 말에 회의실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곳곳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넓어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중동에서 번 돈은 한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김영수의 아내 이미경은 우체국에서 온 송금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우디에서 보낸 첫 월급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이제 우리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겠네요. 옆집 최 씨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네 남편은 애국자야. 저기 가서 고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편지에는 항상 현지의 어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오가는 사막의 환경,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중노동.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흘린 땀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족을 위해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취에는 희생이 따랐죠.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도 있었고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놓친 아버지들의 한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정주영 회장은 창가에 서서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순간의 결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6장 시간의 흐름 40년 후의 시선.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신문사 사무실. 아랍뉴스의 편집장 무하마드 알마이너스 사이드는 특별한 칼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40여 년 전 사막 한가운데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밤에 횃불을 들고 일하는 모습이라니. 무하마드의 말에 젊은 기자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인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이 우리 마을에 오시네라고 말씀하셨죠. 무하마드는 미소 지으며 오래된 기사들을 뒤적였어요. 70년대와 80년대 한국 건설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룬 업적을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구, 리야드 대학교, 고속도로 네트워크. 모두 한국 근로자들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이었죠. 우리가 이번 특별 칼럼에서 다루고 싶은 건 단순한 건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인들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죠. 파티마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인터뷰도 몇 분 섭외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우디 엔지니어들이에요. 모두들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화면에는 그가 쓰고 있는 칼럼의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마을에 오시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한류의 원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류하면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떠올리지만 진정한 첫 한류는 바로 이곳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파티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한국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우리 사우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놓았죠. 무하마드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생생한 한국 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장 재조명 한국인의 힘.
우리는 한국인들을 박봉해도 일 잘하는 사람들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었죠. 아랍뉴스의 특별 칼럼이 발표된 후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우디 사람들의 회고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라마단 기간에도 현지인들을 배려하며 묵묵히 일했죠. 리야드에 살고 있는 알리 알마이너스 파이살의 회고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70년대 후반 주베일 산업항구 건설 현장에서 통역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한국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수백 명이 정렬해 체조를 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청결을 유지했어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의 숙소는 항상 깨끗했습니다. 알리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죠. 자신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버텼고요. 그들에게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사우디 세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관계는 경제, 문화, S급화 분야에서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몰랐습니다. 세계 첫 한류는 우리 왕국에서 시작되었다. 무하마드의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보다 훨씬 전에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는 이미 사우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죠. 특히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은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당시 건설부 차관이었던 압둘라 알마이너스 하미드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기간보다 항상 더 빨리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압둘라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드는 것에 영혼을 불어넣는 듯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관계의 특별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이 있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건물만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40년이 지난 후에도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8장 유산 역사를 만든 사람들. 1975년 여름 청와대 집무실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정주영 회장의 그 한 마디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법의 주문이 되었어요. 2019년 서울의 한 대학 강당. 역사학자 김준호 교수는 한국 경제 기적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종종 잊곤 합니다. 7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석유 파동으로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국민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죠. 김준호 교수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세 명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주영, 이병철 그리고 박정희였죠. 그들은 5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민족 역사에 등장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강당 스크린에는 세 인물의 사진이 비춰졌어요. 학생들은 그 얼굴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의 얼굴이었죠. 그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했고 정주영과 이병철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김준호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은 그때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흘린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강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의 진정한 원천을 깨닫고 있었죠. 특히 정주영 회장의 결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교수는 강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여러분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이 세 사람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물려준 유산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굴의 도전 정신, 국가를 위한 헌신, 그리고 시련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교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름의 결심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심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강당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의가 빛났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